22페이지에 탄수화물은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될까? 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추선 이런 거지. 석유 시추하는. 사실 석유가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탄수화물인 것 같기도 해.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탄수화물이 우리가 뭐 이렇게 공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의 원료가 거의 석유에서 출발하는, 원유에서 출발하는 애들인 경우가 많고, 그 중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잖아. 그 플라스틱은 원유를 뽑아내면 거기서 걔네들이 혼합물이거든. 혼합물을 성분으로 나누는데 나프타라는 성분으로 나누어진 아이들. 그 나프타가 사실 실제로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공업적으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많이 활용이 돼요. 분별증류 이런 거 쓰기도 하고 증류탑 나오기도 하고 문제집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설명은 따로 안 할 건데, 나중에 보고 문제 혹시 나오면 뭐 문제 같은데 너무 많이 나오거나 하면은 뒤에 가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할게. 그래서 탄수화물은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 활용 예가 그림으로 나와 있어. 너희들 원소의 표기법, 표현법, 원소 기호를 쓰면 숫자들이 여기 옆에 주변에 숫자가 들어가잖아. 특별히 뭐 탄소로 얘기하기 좀 그렇게 산소로 얘기한다고 치면 사방에 왼쪽 아래 위, 오른쪽 아래 위에 숫자가 써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지? 여기는 일단 요 밑에 6 이렇게 써 있잖아. 이 왼쪽 아래 써 있는 숫자가 뭐야? 원자 번호예요. 이 원자 번호는 무슨 숫자로 결정돼? 핵 속에 있는 양성자수로 결정되지. 그 양성자수를 그 왼쪽 아래에다가 표기를 해. 그리고 왼쪽 위에다가도 뭘 쓰는 경우가 있어. 그 왼쪽 위에 쓰여지는 숫자는 질량수라고 불러. 질량수는 원자에서 질량하고 관련이 있는, 질량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입자의 개수인데, 보통 원자 핵 안에 있는 입자들이 질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입자, 뭐하고 뭐의 개수겠어?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합하면 돼. 탄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탄소는 질량수가 12인 경우가 대부분. 물론 13도 있고 14도 있지만 대부분 10이야. 그런데 양성자가 6개잖아. 그럼 보통의 경우 중성자가 몇 개 있는 거겠어? 6개 있겠지.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어. 탄소는 사실 오른쪽에 뭐가 써 있는 경우들이 별로 없긴 한데 대부분의 원자들은 오른쪽에도 뭐가 써 있어. 지금 선생님 5 썼으니까 산소잖아.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 양성자 8개. 그 다음에 중성자도 8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16개 질량수를 갖는데, 산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있는 경우 가끔 있지. 이 오른쪽 위에 이런 거 쓴 게 뭐야? 이온이. 얘 전하량. 얘가 이온이 되었을 때 전하량을 어떻게 갖게 되냐? 이거 오른쪽 위에다 써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도 숫자가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야? 얘가 분자가 되었을 때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가를 나타낼 때 오른쪽 아래에 써. 그래서 원소 기호 주변에 숫자들이 써 있을 때 그 위치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물론 보통은 왼쪽 아래에 양성자 수만 써서 원자 번호만 나타내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거 받으면 될 것 같고, 앞에서 탄수화물 살짝 언급했는데 23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탄수화물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나오지. 자, 탄수화물은 뭐가 기본이었어? 이름에 탄소화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탄소를 기본으로 하겠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수소나 산소나 질소 같은 애들하고 결합하는데 무슨 결합해? 공유 결합해요. 공유 결합.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되게 많이 그 물질의 주성분으로 사용돼.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같은 이런 것들이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공유결합 나와서 우리 뒤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야. 우리 너희 작년에 옥텟 규칙 이런 거 배웠잖아. 기억나? 예, 기억나.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었어.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해. 화학원에서는 2단원 정도쯤에 슬쩍 나오고 3학년에서 또 다시 배우게 될 건데 화학회에서 다시 나오는데, 화학결합, 물질들이 결합하거든? 결합 왜 하는 거야? 원소들이 결합을 왜 해? 안정되고 싶어서. 어떤 게 안정된 거야? 우리가 뭐가 안정되다고 하지? 전자배치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따라갈 경우 안정된다고 하잖아. 근데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보니 헬륨 빼고 다른 애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까지 있어?
보통 8개 있잖아. 그래서 그 8개를 바깥에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정된 형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거를 옥텟 규칙, 뭐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을 옥텟 규칙 또는 뭐 8우설, 8개 채운다. 8우는 뭐 전자 친구가 8개다. 뭐 약간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딱 채우면 걔네들이 뭔가 누구랑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꽉 차게 8개 들어있는 경우 우리가 원자과 전자는 8이라고 하지 않고 0이라고 해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안정된 상태야. 그런데 그렇게 된 애들은 비활성 기체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이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공유결합 있고, 또 슬쩍 배워서 알고 있는 이온 결합이 있고, 그리고 뭐 별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 걔네들의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랑 같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실 제일 설명하기 편해. 보통 선생님이 지난번에 물질을 어떻게 분류해? 라고 했을 때 어떤 애들이 금속 비금속으로 나눈다고 얘기한 적 있었는데, 사실 물질을 그렇게 나눈다기보다 원소를 금속 비금속으로 나누는 게 보편적으로 더 맞아. 그러면 어떤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으면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하려고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나트륨 원자랑 염소 원자, 실제로 염소 원자로 존재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 치면, 나트륨 원자는 1족이잖아. 1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한 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원자과 전자 하나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염소는 17족이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자, 이온 결합 어쨌든 이 나트륨은 바깥쪽 껍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 있는 이제 17족에 해당하는 애예요. 근데 이 나트륨은, 염소는 다 안정되게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8개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해야지. 지금 하나밖에 없어. 그럼 8개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7개를 갖고 오는 방법과 하나를 버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7개를 갖고 온다는 게 어디 공기 중에 있는 전자를 막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수집하는 게 아니잖아. 전자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거나 물속을 헤엄치지 않아. 누군가에서 받아오지 않으면 가져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7개를 어딘가 받아오는 거 너무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 선택하냐면 요 하나를 버리는 선택을 해요. 근데 버린다는 것도 그냥 공기 중에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는 걸 누가 받아줘야지만 그 성립이 돼. 그래서 얘가 버리는데 그걸 누가 받냐면 요 한 자리 비어있는 염소가 그걸 받아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애들을 가져올 수도 없는데 얘가 버리는 거 하나 받아오니까, 여기는 전자를 하나 버리고 플러스일까 양이온이 되고, 여기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일까 음이온이 된 거야.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돼.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 이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갑자기 이 둘 사이에 뭐가 생겨? 서로가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원래부터 인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거리가 가까워지다가 원하는 대로 전자를 주고받다 보니 이온이 되어서 그 사이에 인력이 생겨서 결합이 형성되게 되는 이런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어쨌든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긴 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금속하고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지? 그래서 금속, 비금속은 이온이 되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형태로 안정하게 옥텟을 형성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하자면 산소, 똑같은 산소라고 치자. 똑같은 산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도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이야. 물론 똑같은 애기도 하지만 얘도 2자리 비어서 2개 가져오는 게 편하겠지.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 전자를 받고만 싶어. 그럼 둘 다 음이온이 되고 싶은 욕망만 있는데 둘 다 받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얘처럼 할 수가 없겠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전자를 함께 가진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산소 원자가 있으면 다른 산소 원자랑 결합을 하게 될 때 일단 전자를 이렇게 공유 2개 가운데다 놓고 같이 가져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아직 만족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 다른 게 주변에서 등장하지 않으면 이 전자들을 다시 가운데 놓고 공유하게 되는, 몇 쌍을 공유하게 되는 거야? 2쌍을 공유하게 되면서 얘는 공유하는 건 결국 내 거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8개 됐지. 얘도 공유하는 거 내 거이기도 하니까 또 8개 됐지. 원하는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비금속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온 결합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유결합이라는 걸 형성하게 돼. 그러면 탄소화합물은 기본은 탄소, 비금속이지. 걔네가 수소나 질소나 산소 같은 애들하고 결합을 하는데 수소, 질소, 산소가 모두 다 비금속이야.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되니까 결국 무슨 결합이 되는 거야? 공유결합이 형성되게 되는 거지. 금속 결합의 경우에는 금속의 결합이야. 근데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 아니라 금속은 정말 욕심이 많아. 예를 들어 아까 여기 나트륨 나왔었는데 나트륨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나트륨이 이렇게 있어.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되면 이 전자를 누가 받아줘야지만 뺄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 그건 아니고 사실은 어떠냐면 얘는 일단 얘를 버리고 자기는 양이온이 돼. 되게 이기적으로. 근데 버렸는데 버린 전자가 나가지는 못해. 공기적으로 나가지 못해. 그러니까 버렸는데 이 주변에서 어슬렁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버렸으나 버림받지 못하고. 자유롭게 완전히 날아가지는 못해. 그냥 여기 주변에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금속은 일단 자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나 두 개 뭐 이럴 거 아니야? 그걸 그냥 일단 내버려. 자기는 일단 양이온이 돼요. 그리고 얘가 버린 이 전자는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으니까 이 안에 그냥 있는 거잖아. 전자가 있기는 있어. 그런데 이 전자는 요 테두리에서 벗어는 나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원자 안에 속해 있진 않아. 그러니까 약간 자유로워. 공기적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요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이 전자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붙여.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돼 전자 버렸지만 자기가 양이온이 됐다고 해도 얘는 완전히 멀리 못 나가고 요 테두리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자유전자 형태도 존재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잖아. 얘가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줘. 균형을 맞추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형성할 수 있는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좀 특별하게 결합하는 케이스고 사실 이게 고등학교 화학에서 잘 얘기는 안 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잘 얘기는 안 하는데 보통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잖아. 전기가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전기가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야? 전자에 어떤 흐름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회로에다 넣어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면 전자들의 흐름이 생겨. 근데 이 자유전자도 전자잖아. 전자의 흐름이 생기면 얘가 원래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그 흐름을 따라서 일정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쭉 흐름에 편승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지금 이 내용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그냥 공유결합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금속결합은 사실 고등학교 화학에서 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랑 막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이 두 개는 뒤에 가서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하튼 넘어갑시다. 자, 탄소의 결합 규칙. 탄소는 생명체 안에 되게 중요한 원자로 작용을 하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탄소는 14족이지. 14족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 양성자 6개가 있고 너희들 전자 껍질에 전자 배치하는 거 작년에 했잖아. 처음 첫 번째 껍질은 크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전자 2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 두 번째 껍질은 8개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전자가 6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들어가는 형태로 존재해요.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자과 전자. 물론 최외각 전자라는 이름으로도 부르지만 그거는 그냥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다라는 의미밖에 없어. 화학에서는 걔가 반응에 참여하느냐 이런 게 중요해서 이름을 원자과 전자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해.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탄소는 원자과 전자를 4개 가지고 있어. 근데 8개 채우고 싶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탄소는 8개 채우려고 4개를 갖고 오는 것도 사실 힘들고 4개를 버리는 것도 힘들고 이온이 되기 굉장히 애매한 애야. 그래서 이온 자체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무슨 결합 외에는 거의 안 해. 공유결합 말고 거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공유결합할 때 게다가 4개를 가지고 결합하게 되니까 4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다른 원자들은 1개에서 3개 정도의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데 14족에 해당하는 탄소는 특별히 좀 특이한 다른 케이스다. 이거는 규소, 그 밑에 14족의 그 밑에 규소가 있는데 규소랑은 또 좀 달라. 얘는 크기가 좀 작다 보니 더 다양한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잘 알아두고 그래서 생명체 안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 물질로 치면 지구상에서 제일 특별한 물질은 물이거든. 근데 원소로 치면 제일 특별한 원소는 탄소인 것 같아.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메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알아두면 되겠지? 자, 탄소는 왜 4개의 공유결합을 할까? 계속 얘기했던 거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서? 4개. 근데 보통 어떤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선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4개의 전자를 얘는 이온이 되기가 너무 힘드니까 공유결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 뭐 나와 있고, 그래서 보통 탄소화물 중에 너희가 제일 빈번하게 보는 게 메테인이잖아. 메테인. 탄소 원자 하나가 있어.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근데 얘가 수소랑 결합을 해. 그러면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얘는 껍질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2개면은 그냥 꽉 차지. 그러니까 탄소가 수소랑 결합할 때 얘는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그걸 다 수소로 채우면 수소가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지는 거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한 쌍 공유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테인이 형성될 경우에는 탄소 하나랑 수소 4개가 단일 결합 4개를 형성하면서, 그럼 공유하는 전자쌍도 몇 쌍인 거야? 4쌍을 각각 공유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형성된다. 자, 메테인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름 붙이는 거 했었잖아. 탄소가 몇 개야? 하나면 앞에 메타 붙이지? 그 다음에 얘는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알케인이라는 종류로 분류가 되는 애예요. 알케인은 뒤에 에인이라는 걸 전미어로 붙여. 그래서 메테인이라고 불러요. 이름 붙이는 원칙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야.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걸 한 가지. 모형 놓고 오셨어요? 모형을 놓고 왔어. 역시.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얘 어떻게 생겼어? 우리 이거 작년에 배웠어. 무슨 모양으로 생겼어? 자, 그냥 이렇게 보면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막 마치 크로스 형태로 생겼을 것 같잖아. 각도가 90도일 것 같지만 실제로 평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입체의 존재, 입체. 그러면 입체적인 공간에서 탄소가 있어. 탄소 주변에 요 모든 공간에 전자쌍 4개가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마이너스들끼리 서로가 어떻게 해? 서로를 밀어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돼. 그런데 다 동일하게 밀어내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멀리 이 공간을 4개로 나눠서 거기에 각각이 배치되게 존재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탄소 하나가 있으면 이 입체적인 공간을 4개로 가장 적절하게 나누는 게 정사면체고. 여기에 전자쌍 공유하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여기랑 여기 봐봐. 90도보다는 조금 넓어. 180도보다는 좁아. 여기 몇 도 정도냐면 이게 109.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해요. 그리고 입체적인 공간에 정사면체 형태로 배치되게 된다. 그래서 모형을 그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입체적인 공간에 존재하다 보니 우리가 맨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모양을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다 입체로 빼서 걔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전자들끼리는 어쨌든 서로 되게 멀어지려고 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되겠지. 23페이지 중간에 자료 해석이라고 있어, 교과서에. 봅시다. 그래서 결국 탄소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 산소, 질소랑 많이 결합해. 근데 할로젠 원소 너희들 몇 쪽인지 기억나? 할로젠 원소 17쪽이에요. 염소가 할로젠 원소 중에 대표적인 아이인데 그런 애들하고도 결합해. 17쪽 비금속이잖아. 결국 무슨 결합 형성하는 거야? 공유 결합 형성하고, 게다가 중요한 건 탄소는 탄소끼리도 되게 많이 결합해. 탄소끼리도 되게 잘 결합하고 연속으로 결합하면서 단백질이나 DNA 같은 거대 구조를 만들 수 있어. 그런 것들이 형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탄소 원자들끼리 결합하는 것도 되게 다양하게 형성되는데 단일, 이중, 삼중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리고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뒤에서 배울 건데 그냥 살짝 얘기하면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너네 작년에 배웠나?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에 탄소가 2개가 있어. 얘네가 결합해. 그러면 일단 전자점하고 얘가 공유결합을 한 쌍. 요렇게 하는 게 기본이겠지?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여기에 주변에 수소가 아주 충분히 많이 있어서 나머지를 다 수소로 채울 수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굳이 고민하지 않고 수소들이 여기 들어와서 결합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한 쌍만 탄소가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 탄소는 요렇게 전자쌍을 가지게 되고 이쪽 탄소도 요렇게 가운데 한 쌍을 공유하게 되는데 전자쌍 한 쌍 공유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 단일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요런 게 형성이 돼. 그런데 만약에 탄소가 2개가 있었는데 수소가 충분하지 않아. 수소가 4개밖에 없다고 쳤을 때 주변에 수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요 정도의 수소밖에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요것들이 아직 만족을 못하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 아까 산소 O2 만든 것처럼 얘네들은 여기 한 쌍만 공유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끄집어다가 자기네가 한 번 더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탄소는 요렇게 전자를 가지게 되지? 몇 쌍을 공유하게 되는 거야? 2쌍 공유하게 되잖아. 한 쌍 공유하면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2쌍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결합도 있겠어? 삼중결합도 있겠지. 삼중결합은 탄소와 탄소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수소가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고 치면 2개밖에 없다고 치면 수소랑 이렇게만 결합하고 여기 한 쌍 공유하고 여기 한 쌍 공유해서 3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요게 삼중결합.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지. 사중결합 안 돼요? 사중결합? 돼요. 될까 안 될까? 돼요. 이론적으로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돼. 돼요. 왜냐하면 전자가 3개가 모여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무리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논문에 나왔는데. 되게 불안정할 거야. 그래서 우주에서 나온 해성 얘기하면서 나왔어요. 검증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아직 화학에서 내가 보기에 명확하게 인정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직 교과서상으로는 일단 안 돼. 근데 아마 계속 연구하겠지.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만들어질 수 있어. 조건이 맞으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구 안에서 뭔가 한 거 안에서는 사중결합은 힘들어. 지금 이것도 사실 되게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전자들이 너무 같은 전하를 띠는 애들이 몰려있잖아. 그리고 삼중결합도 사실 조건이 안 맞고 약간 조금만 충격이 있으면 여기 되게 잘 끊어져. 하나, 2개가 잘 끊어지거든. 이중결합도 마찬가지야. 2쌍이 같은 지역 부분에 이렇게 겹쳐 몰려 있으니까 요 몰려 있는 애들끼리의 반발력들이 좀 심해서 요것도 조건이 조금 약간 애매해지거나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한 쌍이 쉽게 끊어져요.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쌍이 여기에 다 몰려 있는 케이스들은 실제로 거의 존재하기가 어려워. 사중결합은 등장하지 않아.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각도가 몇 도일 것 같아?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탄소 하나를 중심으로 무슨 모양이야? 정사면체.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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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그 다음에 이렇게. 모르겠지? 정사면체 2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야, 입체적으로. 그래서 정사면체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 각도는 그냥 정사면체 모양일 때 각도를 유지하겠지? 아까 메테인 각도가 몇 도였어? 109.5도잖아? 얘네들은 사이 각도가 다 109.5도인 애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떨까? 얘는 전자쌍은 4쌍인데 방향이 몇 개야? 전자쌍이 펼쳐진 방향이 몇 개 방향이야? 하나, 둘, 셋이지? 그러면 탄소의 전자쌍이 3개의 방향으로 펼쳐졌는데 입체적인 공간에 이 3개가 가장 멀리 퍼질 수 있는 맥시멈의 각도가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몇 도인 것 같아? 여기를 나눠주면 돼. 120도. 그리고 얘는 몇 도겠어? 180도. 얘는 180도 각도. 요렇게 형성이 돼요. 물론 요게 기본이야. 탄소가 단일 결합하는 것들이 주로 나올 거라서 너희들이 기억할 거는 정사면체 구조인데 걔네들 탄소가 계속 이어져서 연결돼서 가도 정사면체들이 계속 이어져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도는 그냥 109.5도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그래서 지그재그 형태로 많이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가 그림에서 평면 이런 게 이렇게 일직선처럼 그리지만 실제로 일직선은 아니야. 그다음에 탄소와 쌤 2개씩 붙은 것만 그렸는데 여기 보니까 2개가 끝이 아니겠네. 되게 많은 종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연결했을 때 그냥 한 줄로 연결된 것처럼 탄소를 기준으로 한 줄로 지그재그 한 줄로 쭉 그려지는 모양이 있고 한 줄로 그리고 났더니 빠져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평면에다 그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이 안 그린 것들이 있지. 예. 원래 전자쌍을 몇 쌍까지 공유하는 거야? 4쌍을 공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단일 결합이라고 치면 하나당 막대기가 4개씩 그려져야 되겠지. 이 작대기라고 하면 선 하나가 한 쌍이에요. 아까 루이스 전자점식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 루이스 구조식은 공유하는 전자쌍 한 쌍을 선 하나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다 수소로 결합해 있는 요런 애가 있으면 요렇게 되면 이 두 개는 다른 탄소랑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소랑 요렇게 되어 있는 거지. 선생님이 요렇게 다 그렸는데 보통 사슬이나 이게 모양 얘기할 때 수소는 귀찮으니까 잘 안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교과서에 있는 모형도 마찬가지고 탄소 중심으로 전자쌍을 막대기로 표현하면 수소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 원소 기호가 있다면 보통 수소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냥 그러면 이제 1번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한붓 그리기 하는 거야. 한붓 그리기. 한붓 그리기가 뭐야? 안 떼고 쭉 가는 거잖아. 탄소로 한붓 그리기. 탄소끼리 한붓 그리기가 되나 안 되나를 보는 거야. 얘는 탄소끼리 한붓 그리기가 되지. 그런 모양 우리가 사슬 모양이라고 그래. 탄소끼리 한붓 그리기가 되면 사슬 모양.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는 게 저 두 번째 같은 애지. 선생님이 이제 귀찮으니까 수소를 생략하고 그려요. 이렇게 하면 얘는 탄소끼리 한붓 그리기를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용을 써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연결 안 되는 애가 생겨. 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연결 안 되는 애가 생기잖아. 탄소끼리 한 붓으로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연결 안 되는 애가 생기는 요런 애들 우리가 가지라고 해. 그래서 이런 모형을 가지 모형이라고 해요. 여기는 가지, 저 그림에 있는 가지가 몇 개야? 가지가 2개겠지? 내가 한 붓으로 그릴 만큼 그리고 나면 2개가 연결 안 되는 일이 나타나지? 가지. 사실 가지가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아이소 모형이라고 하거든? 그 저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한붓 그리기를 이렇게 해도 얘랑 얘가 다 연결이 한 번에 안 되잖아.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용을 쓸 수 있지. 뭐 이렇게 해도 이런 애들이 안 되고 막 이런 애들 생기잖아. 연결이 안 되는 가지가 2개 존재하는 경우는 물론 가지 모양인데 네오 모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3개, 4개 막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앞에 이런 명칭을 쓰지 않고 번호를 붙여. 몇 번 아이가 가지인지. 얘 같은 경우에 여기를 1번이라고 치면 1번, 2번에 있는 연결된 애가 가지다. 2. 3번에도 연결된 애가 가지다. 2 쉼표 3하고 이제 이름 붙여주는 이런 형태를 명명하는데 그것까지 모르더라도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한 줄로 쭉 연결 안 되고 따로 빠지는 애가 생기면 가지 모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패곡선의 형태로 연결되면 고리 모양이라고 한다. 오각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오각형, 육각형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저기 오각형으로 존재하는 이런 애가 있지? 벤젠은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뭘 그린 거냐? 이렇게 되지? 탄소 하나당 어쨌든 선은 몇 개씩 연결돼야 돼? 4개. 그래야 4쌍의 공유결합한 거지? 그러면 고리 모양으로 형성되네. 고리가 몇 개부터, 탄소 몇 개부터 고리 모양이 가능하겠어? 이론적으로는 패곡선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탄소 3개부터 가능해.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맞아? 탄소 4개면 이렇게 하면 돼.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존재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각도가 몇 도밖에 안 돼? 60도밖에 안 돼. 몇 도밖에 안 돼? 90도. 근데 이 탄소화물에서 기본은 메테인이거든? 메테인의 결합각이 가장 기본이야. 아까 몇 도라고 했지? 109.5도. 그게 기준이야. 그거보다 각도가 작아지면 존재하기가 어려워. 너무 전자들끼리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만들 수 있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금방 풀어지는 거야. 잘 안 되고 5개짜리 그림 너무 이상해요. 5개짜리부터 제대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5개, 6개 정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고리 모양이다. 알아두고 아까 선생님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얘기했었지? 공유하는 전자쌍이 탄소 사이에 한 쌍이면 단일, 2쌍이면 이중, 3쌍이면 삼중 결합이라고 하고 우리가 점으로 다 찍을 수 있지만 점 한 쌍을 그러니까 2개가 공유하는 경우 그거를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부른다. 23페이지 중간에 탄소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자료 해석에 1번에 탄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인가 몇 개야? 4개. 탄소는 비금속 원소랑 어떤 결합이 가능해요? 공유 결합 가능하지? 최대 몇 개의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어?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고 23페이지 그 오른쪽에 가운데 기억하기 있잖아. 그거 기억해야 돼. 원자과 전자의 정의 알아두세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는 하는데 결합에 참여하는 애를 특별히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 가장 바깥쪽에 8개 있어. 그러면 원자과 전자를 8이라고 하지 않고 걔는 결합을 하나도 안 할 거잖아. 0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차이 기억해두고 그 밑에 물음표도 탄소 원자 한 개에 결합하는 원자 최대 4개다. 까지 봐주면 되겠지?